그렇게 해놓고 자 그래서 이제 열기가 지금 우리 네 분 다 동시에 우리가 거수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무슨 투표입니까 이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이 열기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다 이기기 때문에 열기는 이제 이 정도로 최고조에 올랐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오를 만큼 올랐다는 것이냐 아니면 이 열기가 계속 더 에스컬레이션이 될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승한다는 분 손들어 주시고 이 정도면 이제 최고조에 올라왔다 또는 하락기로 접어들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50%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열기가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 이재명에 대한 압도 지지가 더 높아진다 아니면 기대와 전망이 거꾸로 가는 지금은 전망입니다. 저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한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이냐라는 부분도 지금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표 차이가 날 것이냐라는 것도 함께 우리가 전망해 보면서 열기가 식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열기가 유지돼야 한다고 하는데 자 아까 말씀 중에는 자 오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 왔다 또는 열기만큼은 훨씬 더 고조됐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니 자 지금은 열기가 계속 이재명 쪽으로 집중되어서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가속화된다는 분 두 분. 자 그러면 오를 만큼 올랐고 지금부터는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두 분. 저는 기권입니다. 기권. 네. 잘 모르겠다는 거지. 저는 우리 애청자들께서 듣고 싶은 내용은 더 오를 거야. 60% 할 거야. 저도 오늘 출정식 하면서 저희 지역에서는 60% 해야 된다. 넘겨야 된다. 이런 목표를 막 제시하고 왔는데 그건 목표이고 다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김문수라는 사람이 그래도 장난 아니다. 그리고 보수가 이게 14일짜리 선거하고 22일짜리 선거는 좀 다르다. 제 출발이 저기가 늘었다 하더라도 가면서 계속 전열을 찾아갈 거다. 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전망을 해야지. 그래서 쟤네들은 지리멸렬했어. 지금은 지리멸렬했지만 진행하면서 전열을 찾아가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을 악마화시키고 그러면서 그 악마의 핵심은 이재명이 되면 독재를 할 거야.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프레임을 걸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위기는 있을 개연성이 꽤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고 이제 지금 계속 열기가 고조된다고 지금 하셨던 우리 김정욱 논리 정의난 김정욱 박사께서는 열기가 더 이렇게 치솟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김문수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뛸 것인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김문수도 정치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이 판은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기가 이후에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세력들을 확대할 수 있을 만큼의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누구랑 안 싸우겠습니까? 윤석열하고 저는 안 싸울 거라고 봐요. 윤석열이랑 싸운다고 얘기하는 건 TK 지역, PK 지역, 신인으로 불리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싸워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는 선거 패배 이후에 자기가 정치적인 재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측면과 관련해서 매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을 뭐 추앙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욕도 못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으면서 타협점들을 찾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런 공간이 생기면 윤석열은 여지없이 또 나타나서 이 선거는 내란 선거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줄 거다. 이미 어제 선거 출발하기 전에 자기가 그런 거를 쓰면 어떤 상황이 나올지 뻔히 알면서도 내놨다라고 얘기하는 거 나 살아있어. 난 여기 계속 개입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 나한테 다 공천받은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한두 개 아니야? 이걸 다 얘기한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또 마지막은 저는 TK와 PK 같은 경우 전 적어도 반성적 투표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의 흔적들이 좀 공감들이 형성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겠죠. 아예 안 나와버리거나 아니면 이번엔 안 되겠다. 한 번은 뭐 국민의힘을 응징을 하든 아니면 이번에 한번 이재명을 믿어보든 이런 표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남아있는 표는 아직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표들이 모아질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22일 동안 차근차근 좀 앞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열기가 엄청 모이고 있어서 이 열기가 계속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편인데 왜냐하면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결국 투표율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표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이냐 이런 거 이제 예측을 다 하던데 예년 선거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태의 선거 운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후보를 보는 것보다 국민 스스로가 선거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열기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하는데 투표율이 보통 이제 75에서 80%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비슷하게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 민의원께서는 네. 저도 한 78% 정도 나올 거다. 80%가 나오면 좋은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김종국 박사님 말씀을 좀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예. 오히려 더 낮을 수 있다. 낮을 수 있다. 우리는 높을 수 있지만 저쪽이 낮을 수 있다. 예. 투표율 자체는. 예. 득표율은 우리가 더 높을 수는 있다. 예. 투표율 자체는 보수 쪽에서 많이 안 나온다. 창피해서. 예, 이럴 예. 개연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자, 이상호 기자는 그러면 표 차이로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예전에 그 MB 2007년도 500만 대선에서 예. 이제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 간의 표 차이가 한 500만 표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표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대체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기억나는 좀 장면이나 좀 기억이 있나요? 저는 그 MB 때까지는 안 가고 싶고요. 예. 제가 안심을 못하는 거는 사실 뭐 많은 전문가들도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지난 우리 그 박근혜 탄핵 당시에 투표 상황 보면 완전히 괴멸 수준이었잖아요. 국힘당이. 예. 그리고 마지막에 박근혜가 6%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당시 후보가 41.1%밖에 못 얻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뭐 이번은 상대적으로 저쪽이 뭐 후보들이 지리멸멸한 건 사실입니다만 당세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잖아요. 네. 민주당이랑 국힘당이랑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뭐 경합을 하는 양태로 아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 기반 자체가 붕괴된 건 아니다 그때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 얼마나 크게 이길 것이냐를 따지는 것보다도 반드시 이기는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예.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진보 뭐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정의당 지난번에 예. 신상정 후보와 같은 이런 표가 지금 다 또 이재명 후보로 다 흡수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소위 시민사회나 이제 그 야구단. 좌파 쪽에서의 그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민주당이 지금 남아 있긴 한데 권영우 후보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번 대선하고도 또 차이가 있고요. 저는 이상훈 기자님 박근혜 그 당시 선거 당시 재미나는 현상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선 역사상 최다 득표자가 박근혜였다는 거예요. 그냥 절대 숫자로 따지면. 그래서 저는 그때하고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 문재인, 박근혜 이 양파전의 양상하고 지금 그 이재명과 김문수의 이 양파전의 그 구도의 양대 세력의 그 경합하는 그 세기가 그 당시보다 지금 훨씬 압도적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가 더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박근혜가 획득했던 그 절대 최다 득표수는 무조건 경신할 거예요 이번에. 예. 최다 득표수는 무조건 기록할 거고요. 다만 득표율이 60%까지 갈 거라는 거는 산술적으로 통계적으로 조금 상당히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자, 열기 자체는 저는 그 박근혜가 수립했던 그 기록을 깨면서 질적으로는 훨씬 더 열성 지지표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자, 중도표 간단하게 없어지고. 질문 드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20일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열기를 지금 최고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더 이제 이렇게 좀 펌핑업을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혹시 좋은 아이디어 가진 분 있습니까? 이제 의지로는 절대로 지금은 표 차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이기는 거 위해서 자 올인해야 한다 이런 말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열기가 실제로 이제 계속 끌어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이디어가 저는 있으면. 후보 자체가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앞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물어야 돼요. 그 윤석열 내란 세력과의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 사과를 요구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주 일성으로 김문수 후보자가 확정된 거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이 그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해라. 국힘당에 당신들이 정말 민주공당이 맞다면 거기 후보라면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해라라고 요구하는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김문수 입에서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김한배 대표 쪽에 한 표를 주고 싶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큰 표 차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동력이라는 것들은 핵심 지지층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확장성에 좀 주력하면서 경제 이슈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로 공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방금처럼 내란 중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개념만 크게 잡고 마치 이게 무슨 뭐 정치적 탄압 아니냐라고 하는 공격에 따른 반작용을 우려한 것인지 몰라도 매우 구체적이고 사이다 발언은 조금 자제하는 것 같은데 저는 김문수에 대해서도 윤석열에 대해서도 그리고 김건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세적인 메시지도 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야 빨리 좀 투표장에 나가자 하는 측면에서도 지지층도 좀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정도의 지금 이제 외부적 상황 같으면 긴장도가 계속 유지되어서 저도 오늘도 그렇고 이제 무조건 투표장에 나서 투표해야 한다. 그리고 또 제가 던진 질문이 사전 투표냐 본 투표냐 어떻게 하느냐. 제 주위에 물어보니까 열에 뭐 8, 9명은 다 사전 투표 해가지고 그날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열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죠. 사전 투표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인 거죠.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이 투표가 진짜 그야말로 응징 투표구나라고 예.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대거 나가고 또 왜 편리하잖아요. 꼭 자기 동네 안 가서 투표할 수도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란 정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선대위가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예. 세게 얘기하죠. 내란 뭐 예를 들면 김문수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갑작스럽게 리더로서 전체적으로 부상된 계기가 어떤 계기였었냐면 이 내란 와중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해주네. 먹고 사니즘. 그다음에 거기다 잘 사니즘이 되게 중요한 언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 내란 종식 이후에 이 불안한 상황들이 대선이 지나고 나면 거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리더십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신뢰감들이 생기면서부터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의 지지율을 유지했던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뭐 모든 국민들은 내란 이건 종식 정도가 아니죠. 완전 완벽하게 진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선대위가 이건 되게 좀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저는 후보는 내란 종식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을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또 다른 삶에 대한 비전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재명 후보라는 것으로 투영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면 저는 매우 이 선거 자체가 후반부에 가게 되면 건강한 선거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오케이. 듭니다. 저는 김종국 박사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지난 항소심에서 우리 후보가 무죄가 나왔을 때 저는 기쁜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사법 리스크나 이런 얘기 안 하고 조금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데 진짜 대한민국은 무엇인데 어떻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건데 이 부분이 중점이 되는 선거를 치를 수 있겠다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5월 1일 날 딱 그렇게 바뀌면서 아, 또 싸움판 됐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극복해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너 왜 비난해? 라고 하면은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싫어해요. 그냥 싫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랑 일을 같이 해보면서 느끼는 가장 큰 특장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정책에 밝다는 거예요. 네. 사회 경제적 정책에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능하단 말이에요. 그 유능함을 엄청나게 정치적 탄압을 받다 보니 크게 못 살렸어요. 그래서 이게 내란 종식 뭐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만은 이 부분만으로는 저는 그 확장성이 없을 수 있다. 다만 확장성을 어디서 나오냐면 내 삶이 바뀐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뀐대. 이 부분에서 저는 그래도 내 싫지만 이재명 찍으면 내 삶이 바뀌겠네. 이런 건강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판에서는 저는 그 부분을 지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긴장해서 표를 모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데 역시 지금 이제 표 이야기 하니까 야 지금 뭐 표 이야기 할 때냐 지금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난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 이러느냐라고 했는데 야 이거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욕을 듣겠습니까 칭찬을 듣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잠깐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찍어온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사진을 올리지 마세요. 아니 한번 봅시다. 사진 궁금한데요? 한번 자 주십시오. 이게 지금 국가를 지키는 번호 111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오늘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를 타는데요. 야 이거 국정원까지 나와서 1번 후보 선거운동을 해주나 이 생각 제가 그냥 들었고요. 그리고 아니 제가 왜냐하면 내일 대구에 와서 선거운동을 한다는데 저게 이제 그 일종의 배너죠. 저게 있길래 국가를 지키는 번호 이게 111이 아니 그 뭐 제가 이제 우스개로 하는 이야기인데 밑에가 저게 국정원인 간접 거죠? 신고지 않습니까? 간접 신고가 111인데 111 저게 좀 예사롭게 보이지 않아서 야 정말로 이재명 운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제가 좀 정원까지. 들었는데요. 저거 선관위가 저거 떼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플랫폼을 잡아 쭉 내려왔거든요. 동대구에서 서울로 내려오는 플랫폼인데 그것도 사진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서울 수서 방면이 또 21번이에요. 야, 이것도 뭐야?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모든 것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바뀌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